예, 안녕하십니까.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12 여기까지 했어. 612 3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매도인이 매수인을 피고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를 골라봐라. 예. 네, 1번. 금전 지급 청구, 청구 취지 예컨대 같은 발생 원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또 무취한 거죠. 그죠? 금전 지급 청구는. 청구 취지에는 돈을 달라. 청구 원인에 이제 돈을 달라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죠? 예. 청구 취지에는 발생 원인 기재하지 않고 2번 대금 지급 기한이 없는 경우 원고 매도인은 대금 지급 기한이 없어 매도한 사실 일정 시점에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된다. 그렇다. 3번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 체결사실, 소유권 이전 사실 요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요건 사실 아니라고.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사실, 인도 사실 요거 요건 사실이 아니다. 그 다음 4번 상사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적 공받으라면 원고 매도인은 상인의 행위로 매매대금 채무가 발생한 사실, 즉 일방이 상인인 사실 주장하면 된다. 맞다. 그 다음 계약금 보십시다. 예, 계약금 반환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대여금의 변제기에 정함이 없고 소재기 전에 최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다음 날부터 상당한 기간, 그죠? 변제기에 정함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럴 때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날 맞고 2번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이자는 차주가 금전을 지급받은 당일부터 기산하며 뭐가 이자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지연손해금 행위일 불법 행위도 당일부터 기산한다. 맞다. 그 다음 3번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이 영업외화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연 6%의 상사법정 이사 청구할 수 있다. 맞다. 4번 계약금 반환 청구에 있어서 법정이자는 해제한 당일부터 이게 틀렸어요. 해제한 당일이 아니라 계약금 지급일. 해제한 당일이 아니라 계약금 지급일부터 기산한다. 맞다. 그 다음 불법 행위 봅시다. 1번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검토 시에는 손해를 판례에 의한 손해 3분설에 따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청구하는지 검토한다. 예, 손해 3개설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죠? 적극적 손해, 불법 행위가 없으면 이런 거 안 생겼겠죠. 그죠? 치료비, 장례비, 향후 치료비 등. 그 다음에 일시손해, 일시수익, 소극적 손해, 위자료라고 일컬어지는 정신적 손해. 이렇게 손해 3분설이다. 그 다음 2번. 지연손해금은 다음날 아니라 당일이다. 당일. 그 다음 3번. 특별손해.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누가?
원고가 주장 입증. 4번 피고의 고의가실은 원고에게 있다. 맞다. 그 다음에 봅시다. 문제가 불법행위 손배 청구입니다. 또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요건 사실은 이거다. 그죠?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한 사실. 그 다음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불법행위 요건 사실. 그 다음 2번 손해 3분설 맞다. 그 다음 3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 3년, 한 날로 10년 행사해야 하나 경과에 소를 제기했다는 항변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 4번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득이 생겼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에서 그 이득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 예, 요 단어가 틀렸다는 거죠. 상계항변과 성격이 다르죠. 그죠? 이것은 손익공제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손익공제의 항변이라고, 상계항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죠? 네, 문제 봅시다.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오. 예. 1번. 공동불법행위자는 맞죠? 부진정 연대채무로 공동으로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안 냈으면 보전권고해라. 2번. 사망사건 상속분 계산하여 원고들 별로 청구금액 특정. 맞다. 3번.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다음날 아니라 당일. 역시. 3번을 답으로 틀렸다. 다음 4번. 예. 손해 3분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등기 관련 매매 소위 등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등기 원인을 잠깐만요. 그저 갑자기 작아졌어. 조금 작아졌죠. 잘 보이시죠? 1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 원인을 요런 식으로 그죠? 매달 며칠 매매 특정하였는지 검토하여 누락 또는 청구의 원인에 기재된 매매일자가 청구 취지에 기재된 매매일자 다른 경우에는 보전 공고해라. 맞다. 2번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라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가 되어 있는지 검토하라. 3번 아파트 다세대 등 전유 부분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 부분을 모두 표시해야 하므로 일동의 건물의 표시 누락된 경우 보전 공고하라. 맞다. 4번 근저당권 맞소 청구의 경우 후발적 실효에 의한 맞소 청구는 물론 선이행이나 동시행으로 맞소 청구하는 경우 선이행이나 동시행으로 맞소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기재하도록 보정하라 했는데 이게 틀렸고 이 경우에는 원인을 기재하지 않는다. 다음 2번.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1번 등기 원인 특정하라. 맞는 말이고
2번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제3자가 가압류하였다는 항변을 한 경우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맞다 이거는. 그죠? 유명한 말이죠. 3번 원고는 피고인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라 했는데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요거는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4번 피고가 대금 미지급 원인으로 계약 해지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최고 불요 특약, 그렇죠?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상당 기간 중에서 최고가 있다는 주장 입증할 필요가 당연히 없는 거죠. 특약사항이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가 좀 길다 이거는. 이렇게 4번까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십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소위등 청구소송 제기, 피고가 원고의 소위등 청구권을 제3자가 가압류하였다는 항변을 한 경우 원고에게 소위등 청구권이 가압류되었다면 그 압류의 취소 또는 집행해제 후에만 이전 등기가 가능하므로 그 가압류가 취소 또는 해제되었음을 밝힐 것을 권고하라. 그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 해제 조건부로 등기 이행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해제 조건부로 가압류 집행 해제 조건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되었음을 밝힐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죠? 틀렸고 2번 원고가 부동산 등기 명의자는 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남편은 을이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를 제기한 경우 등기 명의자가 갑인데 그죠? 원고에게 등기 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 청구에서는 당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부적법한 소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맞는 권고죠. 그죠?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해야지. 말소 등기 청구는. 그죠?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 의무자,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를 한다. 3번. 건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된 경우에 된 상태에서 원고가 건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와 더불어 부기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에게 부기 등기의 말소는 직권 말소인데 별도로 구하는 법적 근거를 밝힐 것 권고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4번 건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된 상태에서 원고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즉시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함.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죠?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는 4번. 원고가 전화자 피고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하고 얘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경우 청구 처지와 청구 원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매 계약 체결한 사실만 주장 입증해야 될 요건 사실이지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거는 요건 사실이 아니다. 틀린 것은 그래서 요게 틀렸다. 2번 청구 취지의 등기 원인을 요렇게 특정했는지 검토하고 누락하면 보전 공고. 3번 전유 부분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 부분의 표시 모두 표시.
맞다. 4번.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지분을 이전 등기하라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가 기재되는지 검토하고 법정 상속분의 확인이 곤란하면 법정 상속분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보전 권고하라. 맞는 말씀이다. 그 다음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네. 나머지는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죠? 1번.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 당해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로 부동산의 소유의 의사를 주장 입증한다고. 소유의 의사 이거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민법 조문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1번 옳지 않고 2번 특정 시점에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에 점유를 증명하면 점유 계속을 추정받을 수 있으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속 추정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점유의 승계가 있잖아. 그죠? 승계가 있으면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점유가 상속된 경우 원고는 상속일로부터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를 같이 주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점유 개시 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에 임의 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죠? 4번. 점유 기간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면제자가 동일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점유한 시점에 확정 없이 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맞고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사나의 20년 이상 점유 사실만 입증되면 된다. 이게 딱 오류가 없는 문장이다. 그죠? 이게 오류가 없는 문장이고 나머지 조금씩 틀렸어. 그 다음 또 점유취득시효.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간 만료 점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취득하는 것이므로 기간 만료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죠? 피고의 주장은 유효한 점유 중단의 항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맞다. 그 다음 2번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이전 듣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 항변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원고가 취득시효 주장하는 경우에서 스스로의 소유 의사를 증명할 책임이 없고 소유의 의사 추정됩니다. 그죠? 없고 이는 피고가 취득시효를 다투는 경우 타주점유 항변사항에 해당한다. 딱 맞는 말이다. 그 다음 4번 부동산 시효 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점유 개시의 시기는 주요 사실이므로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한다? 구속하지 못한다. 간접사실이죠. 그죠? 점유 취득,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에요. 근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 양자 구분해서 알아둡시다. 이전 등기
맞소 청구. 옳지 않은 것은 그 다음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가압류돼 있어도 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 집행 해제 조건무로 판결 선고한다. 맞다. 2번 부동산 시효 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개시 시점은 간접 사실이므로 기산점의 당사 주장 법원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 자료의 진정한 점유 시기를 인정한다. 맞다. 간접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 사실. 조문의 형식이 그렇지 않을까. 나름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소멸시효는 조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시효가 완성하면 권리가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그건 주요 사실이야. 바로 요건으로 돼 있어. 효과가 바로 나와. 근데 취득시효의 개시 시점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조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시지 소유권 취득의 직접 요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점유 개시 시점은 간접 사실이지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 사실이더라. 맞습니다. 3번 이전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양수인만을 상대로 부기등기가 아닌 그죠? 설정 등기 맞소 청구해야 된다. 꼭 알아두셔야 되죠. 이거는 한번 물론 모두 다 알아둬야 돼. 그 다음 4번 등기 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맞소 청구 기각이 아니라 이거는 각하. 그죠? 당사자 적격의 문제야. 그죠?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짧은 게 바로 틀렸네. 맨 밑에 보니까. 그죠? 등기 추정은 원인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원인에 대해서 미치죠. 그죠? 그 다음 1번 원인 무효로 인한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요건 사실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 피고 명의의 등기 그 다음에 원인 무효 이런 원인 서류가 위조되었다든가 원인인 매매가 무효 취소 해지된 사실 세 가지 맞습니다. 말소 등기의 요건 사실은 세 가지 원고 소유 피고 등기 원인 무효 세 가지로 딱 정리하십니다. 2번 피고는 10년간 등기부 우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같은 기간에 자주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한 점유한 사실을 주장하여 등기부 시효 취득의 항변이 가능하다. 맞다. 그 다음 3번 피고 명의로 일단 등기가 경료된 이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어 원고는 그 반대 사실 즉 등기 원인의 무효 사실 또는 위법 사실까지 주장 증명을 요한다. 맞다. 철거 퇴거 청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십시다. 소유권에 관한 인도 청구에서 소송물은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권이고 요건 사실은 원고 소유 피고 점유 딱 맞다. 2번 소유권에 대한 지상물 철거 청구와 대지 인도 청구를 병합한 경우 지상건물 소유자는 지상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지상건물을 소유한 사실만 증명하면 피고의 대지 점유 사실까지 증명하는 셈이 된다. 맞다. 건물 소유한 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니까. 그죠? 맞는 얘기다. 3번 지상건물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 점유 지상건물에 대한 점유 사실용으로 인하여 대지인 토지 소유권 방해, 토지 소유자는 방해 배제로서 지상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퇴거, 퇴거는 소유자 이외의 자, 그죠?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 맞고, 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소유권 건물의 임차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퇴거 청구를 하는 거지. 그 다음 4번 뭐가 건물 철거를 구할 때는 사실상 처분권자, 신축자 또는 미등기 매수인 등을 피고로 한다. 맞다?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문제 맞죠? 그죠? 1번 등기 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맞소 청구 부적법해서 각하 맞다. 1번 2번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위 등 청구에는 부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선행돼야 되죠. 그죠? 분할 청량 감정을 신청하도록 보전 권고. 그 다음 3번 뭐가 건물 철거, 신축자 또는 그로부터 매수한 자를 피고로 맞다. 왜? 그 사람이 사실상 처분권이 있으니까. 4번 원고가 경락을 받아 인도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이 소유권 취득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이 소유권 취득일이 아니죠. 대금 완납일이에요. 그죠? 되므로 등기사항 증명서가 서정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보전 권고한다 그랬는데, 대금 완납일이 소유권 취득일이므로 대금 이게 아니라 대금 완납 증명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대금 완납이 소유권 취득 요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가 아니라 대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보정한다. 그렇다. 4번이 답이다. 입증 책임에 대해서 가장 틀린 것은 3번이네. 보십시다. 예, 피고가 정당한 점유권의 존재로 법정 지상권의 항변, 법정 지상권의 항변 한 경우에 원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사실을 주장하며, 그쵸, 그건 재항변 사실이 되겠죠. 그죠? 할 수 있다. 맞다. 2번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소유 사실에 대한 자백. 그렇죠? 이거는 권리 자백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 자백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자백이다. 일상적인 법률 용어잖아. 그죠? 그 다음에 3번 건물 퇴거 청구에서 피고가 변종 당시 건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원고가 주장해야 될 요건 사실이다. 그렇다. 그 다음 4번 피고가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에 기하여 점유 중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현 소유자는 원고에게 유치권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유치권은 물권이잖아. 그죠? 물권인데 물권은 되세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다. 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맞다. 2번.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한 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어야 돼. 그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되는데, 타인 소유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했다면서. 그죠?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은 이 사람이지. 이 사람은 법률상 원인이 있죠. 임차했다면서. 그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한다. 민법 조문에 딱 맞는 얘기고, 그 다음 4번.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통상 차임 감정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절차를 촉구하다. 맞다. 그 다음 이번에는 임대차 종료 인도 청구. 옳은 것은 그랬네. 1번부터 보십시다. 임대차 목적물 반환 청구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지급 사실 대신 목적물 인도 사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임대인은 목적물의 자신 소유인 사실 주장 입증해야 되는 게 이건 아니죠. 그죠? 자신의 소유인 사실은 주장 입증할 필요 없어. 목적물을 인도하고 맞고, 이거는 임대차 종료 원인이 되는 사실 맞고, 그죠? 근데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인 사실을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게 되는 거고. 2번. 적법한 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전차인에 대하여도 임대인으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에 내에서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다. 요게 옳은 것은 했는데 요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3번 보십시다. 임차인이 전대하여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계약상 청구권 및 소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권. 계약상 청구권은 없죠. 계약관계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이게 맞는 거죠.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인도함으로써, 그렇죠, 임차인 즉 전대인에 대한 목적물의 인도 의무를 면한다. 맞다. 그렇다. 다음 4번은 좀 보고 갑시다. 4번 뭐가 틀렸는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한 행위는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표현에 좀 무리가 있죠. 한편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음으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배신 행위 이론인데 여기 해설에 있는 판례를 좀 읽고 갑시다. 요만큼입니다. 그 배신 행위라는 게 요 얘기인데,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의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배신행위 이론을 잘못 써놓으신 거예요. 4번 문장은. 그죠? 다음 문제 봅시다. 요만큼.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임대차 계약 체결한 사실, 목적물 인도한 사실, 종료의 원인이 된 사실, 그게 요건 사실이 되고,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인 점, 이거는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죠? 2번. 적법한 전대차가 있는 경우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 계약 합의 해지, 지들 마음대로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런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를 구할 수 없겠죠.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합의해지, 지들끼리 합의해져 놓고, 그죠? 다음 3번. 임차인인 피고는 보증금 반환, 동시행 항변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는 지급 사실만 주장 증명하면 된다. 맞다. 그 다음 4번. 임차인이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하기 위해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한 증가액 모두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을 진다. 맞다.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